안녕하십니까. 저는 루터대학교 언어치료학과 허도련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또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발표 울렁증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다들 학창 시절 때 발표에 대한 어떤 긴장감, 두려움,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물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발표 울렁증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 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정상, 비정상 할 때의 그 정상이요. 네. 자,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감기가 한번 걸렸다고 해볼게요.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감기에 걸린 이 상태,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네. 저는 정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감기라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은, 병원체, 즉, 감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침투를 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어떤 면역 체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게 감기의 어떤 증상들이거든요. 기침, 콧물, 이런 것들 있죠. 열이 좀 날 수도 있고, 몸살 기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병원체를 우리 맞서 싸우는 우리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쵸? 만약 이러한 부분들을 비정상이라 생각하고 나는 감기 이런 증상이 없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혹은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기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 이야기를 다시 우리 내면 그 발표 울렁증과 한번 연계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자, 감기가 걸린 상태는 외적인 문제죠. 우리가 외적인 문제는 흔히 노력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으면은 병원에 가셔서 의학적인 처방을 받으시면 돼요. 그쵸? 또 예를 들어서 시험을 쳐야 돼요. 공부를 시험을 언제 쳐야 된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투자하시면 되죠. 열심히 노력하셔서 많이 암기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겁니다.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들까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네, 그쵸? 이러한 부분들이 흔히 우리 삶에서 많은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해요. 네, 발표 울렁증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로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학창 시절 때를 떠올려 보세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연령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학창 시절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10분 뒤에 내가 발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어떠신가요? 떨리겠죠? 자, 5분 남았어요. 긴장감이 서서히 올라오겠죠? 자, 3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10초 뒤에 이제 내가 발표를 해야 돼요. 긴장감이 최대한 올라왔을 겁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심장이 쿵쿵쿵쿵 뛰고 그쵸? 이 땀이 막 나고, 그쵸? 호흡이 가빠지고,
긴장감, 그쵸? 그리고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때의 그 극도의 긴장감, 그쵸? 그리고 발표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를 한번 떠올려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근데 자, 이제 발표를 시작하잖아요. 이때 발표 울렁증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뭐 저도 그때가 있었으니까, 저는 긴장하지 않으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나는 긴장하면 안 돼. 나는 잘해야 돼. 그 결과, 제가 첫 발표를 할 때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참 많이 망쳤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잘 못했다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은 발표를 했어요. 하는데 한 3분 정도 지나니까 목소리가 덜덜덜 떨려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목소리가 덜덜덜 떨리고 한 1분 정도 더 지나니까 이제는 외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고 거기서 한 1분, 2분 정도 더 지나니까 머리가 새하얘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저 자신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었던 경험이 기억나요. 한 15분 남짓 발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떠올려봐도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냥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아무튼 간에, 네. 이때, 이 이후로 저는, 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탐구를 했어요. 탐구를 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발견한 거를 공유하고자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단어가 이제 정상이라는 거는 말씀을 드렸죠.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벌써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문제가 뭔가요? 발표할 때. 자, 바로 문제는 긴장이 올라오는 것은 정상입니다. 예전에 저는 발표 울렁증이 긴장감이 올라올 때 그걸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긴장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나는 긴장하면 안 돼. 나는 잘해야 돼. 그 결과는 좋지 못했어요. 그와는 반대되는 해결 방법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바로 수용 혹은 지금 이 순간을 긍정하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면은 지금 이 순간의 내 내면적인 상태가 잘못된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을 때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런 긴장감이 사라져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긴장감은 내 내면에 발표할 때는 존재해요. 그런데 그 긴장감이 내면에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으로는.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얘기는 정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감기가 걸린 상태,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긴장이 올라오는 상태. 자, 그 발표하는 상황에서 긴장하지 혹시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긴장이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죠. 네, 그거 정상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긴장이 없는 상태 혹은 뭐 평화로운 어떤 상태라는 우리 머릿속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그런 허구적인 그런 상태를 상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자, 제가 여기에 관한 비유를 몇 가지 또 가지고 왔어요. 게임과 비유들.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오렌지 생각하지 말기라는 게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저도 눈을 감겠습니다. 오렌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렌지 그 색깔과 그 특유의 향,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 껍질을 한번 까보세요. 그리고 그 촉감, 그리고
한 조각을 입안에 넣었을 때의 그 식감, 그 상큼함 퍼져나가는, 그쵸?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이제 1분 동안 게임을 하나 할 거예요. 오렌지를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이라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렌지를 생각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세요. 자, 1분 동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눈을 이제 떠주세요. 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셨죠? 그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 이 게임을 해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아니요, 선생님, 오히려 더 생각이 많이 났어요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혹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대부분 저는 오렌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사과를 생각했어요. 혹은 제가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생각했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자, 이분들께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예를 들어 사과를 생각하셨으면은 사과를 왜 생각하셨나요? 오렌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사과를 생각하신 것 아닌가요? 즉 이미 오렌지를 의식하셨죠. 사과를 생각하신 자체로. 그쵸? 예. 그래서 이 게임의 이제 이유는 목적은 그런 어떤 내면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우리 스스로의 노력들이, 내면적인 노력들, 참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자, 다른 비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엔 이야기인데 괴물과 줄다리기라는 그런 이제 비유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괴물, 저 멀리 괴물이 있어요. 아주 힘이 세 보이는 괴물이에요. 덩치도 크고. 그 괴물과 여러분들이 줄다리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줄을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괴물이 잡아당기는데 힘이 너무 세요. 그래서 내가 서서히 괴물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안간힘을 써도 괴물이 굉장히 힘이 세서 끌려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끌려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끌려다니다 보니까 앞에 낭떠러지가 보여요. 낭떠러지. 더 끌려가면 이제 큰일 나겠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여기서 올바른 해결책은 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예, 줄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줄을 놓아버리면 괴물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요. 괴물은 자기 할 일, 저 멀리서 자기 할 일 하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이렇게 줄을 잡아당기는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들을 생산적인 일에 투자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굳이 내가 그 괴물에게 다가가서 싸우거나 상대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돼요. 그쵸? 네. 요 비유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비유로 모래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비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모래늪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모래늪 아시죠? 다들 영화나 TV, 보통 영화 같은 곳에서 사람이 모래늪에 빠져서 서서히 가라앉아요. 가라앉는데 이제 마지막에 시간이 지나니까 거의 다 잠겨버리는 이런 영화 장면들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모래늪에 빠졌어요, 제가. 자, 한 턱 밑까지 지금 차올랐어요. 모래 안에 빠졌어요. 자, 여기서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뒤로 편안하게 누워버리는 겁니다. 예, 모래늪의 밀도보다 우리 몸의 밀도가 더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허우적거리지 않고 뒤로 그냥 편안하게 누워버린다면은 서서히
모래늪 위로 몸이 떠올라요. 떠오르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이제 살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세 가지 비유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이러한 비유들은 모두 어떤 내면적인 그 부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러한 것들에 비유될 수 있고요. 그러한 노력들이 이 이야기들, 이 게임들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고 오히려 더 오렌지 생각하지 말기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더 생각이 나고, 그쵸? 그런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삶에서 한번 경험했던 것들과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이 비유들을 나중에 시간이 나실 때. 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로 다시 넘어와 볼게요. 우리는 발표연령증에 관해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정상이라는 단어에 관해서 탐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정상이 뭐냐? 자, 이 상황에서 발표하는 상황에서 떨리는 것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자, 정상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인식들 때문에 긴장을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섣부르게 내려요. 그리고 그 긴장을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으로 그 긴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 긴장을 해결하려고 내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표할 때 나 긴장하면 안 되는데, 나 긴장하지 말아야지, 나 잘해야지, 나 잘해야 돼 라고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는 참으로 좋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는데 그런 방법은 저의 경험으로는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해결 방법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자, 발표를 하시는 상황으로 다시 와볼게요.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자, 발표를 하는 상황이에요. 긴장감이 내면에서 올라오겠죠? 이거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자, 긴장감이 올라와서 알아차리셨어요? 내버려 두세요. 긴장하세요. 마음껏 긴장하셔도 괜찮아요. 내면에서 긴장이 머물도록 허용해 주세요. 그리고 절대 긴장을 없애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떨면서 발표하세요. 긴장하면서 발표하세요.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긴장이 올라왔을 때 이 긴장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들을 취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문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올바른 해결 방법은 긴장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첫 번째. 알아차리지 못하시면은 이전에 하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해오셨던 그런 습관들로 인해서 저절로 그 메커니즘으로 빠져들거든요. 첫 번째로 알아차리셔야 그 상황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되는 상황, 혹은 꼭 발표연령증이 아니더라도 우울한 상황이나 긴장, 불안, 초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상태를 알아차리셔야 돼요. 알아차리시면 이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 긴장을 없애려고 나 긴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했다면은 이제부터 마음껏 내면에 긴장이 올라왔구나. 괜찮아. 마음껏 올라와. 이게 정상이야. 잘못된 것이 없어. 라고 알아차리시고 긴장은 긴장이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의식만 하시되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여러분들은 하실 일을 하시면 돼요. 발표니까 준비해 오신 그 내용들을 좀 떨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요. 저의 경험으로는 아주 별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 긴장감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은 해결이 된다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죠. 그건 사람마다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이러한 방법이 올바른 해결 방법이었고 또 오랜 시간은 걸리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단어는 정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단어는 경험이라는 단어예요. 자, 첫 번째 단어를 통해서 올바른 해결 방법이 뭔지 우리가 같이 함께 탐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이라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긍정적 경험이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는데 이것을 체험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탐구를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체험을 해보셔야 되고, 탐구를 통해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연습은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흔히 요즘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모임들이. 온라인 독서 모임. 요즘 코로나니까 온라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독서 모임이라든지, 혹은 코로나가 나중에 종식되면은 스피치 학원 같은 곳들도 있거든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발표를 시키는 그러한 곳들,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곳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기관들, 프로그램들, 혹은 여러 가지 어떤 토론 모임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발표를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한번 일상생활에서 적용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발표 울렁증 극복하기라는 주제에 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고요. 첫 번째 두 가지 단어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첫 번째 단어로 정상, 두 번째 단어는 경험이었습니다. 정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발표할 때의 긴장되는 상태는 너무나 정상적인 상태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인데, 이걸 비정상으로 판단했을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올바른 해결 방법은 긴장해도 괜찮으니까 긴장하세요. 내면의 긴장이 있도록 허용해 주세요. 그리고 떨면서 발표하셔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준비는 하셔야겠죠? 하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긴장이 사라지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긴장이 사라지기보다는 긴장이 올라오는데 그 긴장이 나에게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문제가 되지 않음으로써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 얘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 출처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이제 3세대 인지행동 치료라고 심리치료에서 쓰이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하나의 흐름인데 그 안의 내용 중에서 액트라고 수용 전념 치료라는 어떤 학문 분야가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내용들, 비유들이나 정상성 가설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서 좀 전문인이 아닌 그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발표 울렁증,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루터대학교 로 연락을 주시면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나중에 또 좋은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